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 영상은 새해 벽도에 찍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올릴 영상입니다. 이준석과 안철수, 차기 국힘 대권주자를 말하는 건데요. 이준석이는 이번에 대선 출마가 개혁신당, 개신당의 확장을 갖다가 원하면서 대선판을 흩뜨리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갖고 나온 것이 윤석열에 반하는, 계엄을 저지른 윤석열에 반하는 세력들을 또 이재명, 혐오스러운 이재명과 계엄을 한 윤석열에 반하는 세력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그 과정에서 갖고 나온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국힘은 안철수를 제외하고 누구라도 당 대선 후보로 나오면은 이준석 하나 못 막습니다. 이준석 하나 못 막아요. 이준석이가 국힘과 같은 지지력이 있거나 또는 정치 경험이 많거나 또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어서 국힘 어느 대선 주자가 안철수를 제외한 대선 주자가 나와서 이준석을 못 막는 게 아니라 워낙 썩고 문드러졌고 계엄에 대해서 입장이 불분명하며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입장이 불분명하며 또 모든 좌파와 얼치기 평론가들이 국힘에 대한 구태 프레임, 망한 프레임을 걸어놨기 때문에 안철수를 제외한 누가 나와도 이준석 하나 못 막습니다. 못 막는다는 말은 이준석이가 이재명을 이기고 국힘 대선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국힘 대선 주자는 완벽하게 패배가 들어갑니다. 이준석이가 나오면은 3자 구도가 되는데 이준석이가 많은 표를 못 얻으나 국힘 대선 후보를 떨어뜨릴 정도의 파괴력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선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의 탄핵 인용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너무나 짧아요. 탄핵 인용이 되자마자 2달 남는데 2달 동안 당내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일주일 동안 막 대혼란이 일어나고 쥐들끼리 싸우고 국힘 내에서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지금 오세훈, 유승민, 홍준표, 한동훈은 대선 출마의 변화를 밝히고 있죠. 근데 그 4명이 나오면은 이준석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집니다. 이재명이 이기는 구도로 가죠. 근데 이준석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게 뭡니까?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 자기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내세우는 게 동탄 3자 구도에서 자기가 처음에는 밀렸지만 결국은 민주당을 잡고 이겼다. 따라서 제2의 동탄 선거가 이번 대선 선거에 대입하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하는 환상을 갖고 있죠. 그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총선과 지역구 선거와 대선은 다릅니다. 그건 5천만의 집단 지성과 집단 의견을 묻는 거기 때문에 다른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모든 얼치기 유튜버와 평론가들과, 지지고 뽑고 깨방정을 떠는 애들이 하는 소리가 이준석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의 약점은 말하지 않고 강점만 말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안철수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안철수가 당내 경선을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나 할 수 없어요. 고고TV는 안철수에 대안이 없다 그래 생각하니까. 이준석이가 또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가죠. 지금 여러분들은 오세훈이가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보시죠. 그 얼치기 평론가 시사 유튜버들이 홍준표보다는 오세훈을 좀 낮게 치죠. 근데 홍준표는 당내 지지력만 확보하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고 있죠. 그런데 오세훈은 중도 확장성 없습니다. 대선하고 지방선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중도 확장성 없어요. 또 이재명이가 중도 확장성이 없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는 중도까지 안 가도 돼요. 이준석, 이재명, 국힘 대선 주자가 겨룰 적에는 이준석이가 거기서 조금 더 많이 갖고 갈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이준석이 있다 그러더라도 이재명, 국힘, 경선 출마자가 붙으면은 이재명은 자기 지지세, 민주당 지지세만 40% 가져가면 당선되는 코스예요. 그래서 이준석 이런 애가 정치하면 안 되고, 이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선판이 국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로 들어가죠. 이준석 같은 애가, 장기술자 선거를 갖다가 몇 번 치러보고 국힘의 당대표까지 된 애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힘 애들이 이준석 하나 못 따라갑니다. 안철수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자, 본론입니다. 지금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얘 다 나왔어요. 자기의 이번 대선 전략이 다 나왔어요. 첫째, 법률가 출신은 안 된다. 법률가 출신이라 하면은 이재명도 물론 포함되지만 국힘 애들을 다 조지겠다는 거죠. 벌써 프레임 짰어요, 얘는. 홍준표 검사 출신, 한동훈 검사 출신, 오세훈 변호사 출신. 그건 자기뿐이 없다는 거죠. 이준석 프레임이. 둘째, 과학적 사고와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지가 큰 공돌이 출신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다 양쪽에 보면은 이재명은 저 양아치 변호사야. 법률가에 과학적 사고도 없어. 그죠? 또 이쪽에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특히 홍준표는 할배 같아. 과학적 사고는 고사하고 구닥다리야. 그 다음에 한동훈 지금 과학적 사고나 비전이 과학적 사고는 고사하고 비전도 없고 짧은 말투로 남방 공격하고 또 지 처지를 모르고 정치에 들어온 과학적 사고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 문외 아니야. 나가는 곳마다 한동훈이 떠는 곳마다 선거는 패배해. 그 다음에 오세훈이 뭐가 있어? 준석이 생각해. 오세훈 지금 뭐가 있지? 도대체 오세훈이가 한 거라고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 그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준석이가 말하는 게 과학적 사고와 비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버드 큰 표토공학과 출신이 자기뿐이 없다. 그건 자기 중심으로 끌어간 거죠. 이게 두 가지 선거 프레임을 벌써 짰어요. 세 번째가 기가 찬 건데 신 40대 기술론을 얘가 뜬금없이 말을 하죠. 책에서 배웠고 이준석이 올해로 40살 됐죠. 근데 40대 기술론이 일어난 지가 지 태어나기 전이야. 지가 김영삼, 김대중의 반열에 올려놔 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 사태가 터지는 걸 국민이 봤을 때 계엄을 경험한 우리 세대보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0대 번 경험한 것 같아요. 10대 중반부터 20대까지. 그런데 계엄을 경험했던 저희 세대보다 50대 후반부터 경험했어요. 10살까지는 인생을 모르는가 10살까지는. 그런데 계엄을 경험한 세대보다 계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울의 봄이나 5.18 광주 사태 영화나 소설을 읽고 더 공포감을 느끼고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죠. 예, 준석이라는 애도 마찬가지고. 국민소득 36,000불인 선진국에서 계엄이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엄도 많이 경험해봤고 긴급조치는 14호, 15호까지 막 9호, 13호 막 다 경험해봤고 쿠데타도 경험해봤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정이나 진폭을 아는데 이준석과 계엄과 쿠데타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애들은 책으로 영화로 배웠기 때문에 더 경기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를 상대로 박정희 이퀄
윤석열을 놓고 전두환 이퀄 윤석열을 놓고 얘가 갖고 나온 게 신 40대 기술론입니다. 이걸 언론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빨고 있죠. 왜? 언론도 아닙니다. 그것도 인터넷 언론들이 걔네들이 주력 기자들이 지금 30, 40대들이에요. 계엄이 뭔지, 쿠데타가 뭔지, 김영삼이 뭔지,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된 지가 20년 전입니다. 그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지가 15년 전이고, 그들이 10대 때 경험했던 김영삼, 김대중은 얘네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애들이 이준석이 40대 기술은 난 젊어 하니까 그런 애들이 이준석을 지지할 수 있다는 이준석이가 갖고 나온 거죠. 아주 애가 영민하나 짜치죠. 지도 40대 기술인이 뭔지 모릅니다. 들은 풍월로 뭐 소설책으로 읽었겠죠.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40대 기술론이 자 봅시다. 얘가 이걸 갖고 나온 것은 결과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인데 그러나 흥분하고 정치에 혐오스럽고 늙은이들한테 혐오스러운 애들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방송하는 거예요. 국힘은 60대 위주로 돼 있고 그죠? 민주당도 586 위주로 돼 있고 그러니 그 세력에 대해서 정치 세력에 대해서 국민이 혐오가 있었고 그걸 갖다가 양극단 정치로 가면서 계엄을 일으켰으니 자기같이 40대가 정치를 바꿔야 한다. 그런 프레임을 짠 거죠. 근데 이게 여과 없이 지금 얼치기 평론가, 시사 유튜버, 또 인터넷 언론에서 계속 빨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치 장기수로 많아요. 깊이는 없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 40대 기술론이 모든 대선 주자들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나 40살이야. 홍준표 70살 넘어서 오세훈 60대 중반이야. X세대를 가지고 나오고 대머리인 한동훈이도 50대 중반이야. 이재명도 60대 넘었어. 그죠? 연령별로 차별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은 얘가 우리가 1970년도 초반에 나온 69년도 71년도 이렇게 나왔죠. 김영삼과 김대중과 그 당시 정치 상황과 맞닥뜨려 신화의 문제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 나이 40살 됐어. 그래서 40대 기술은 갖고 나온 거야. 근데 이거를 필터링 없이 인터넷 언론과 시사평론가들이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 586, 그 65세 막 그렇게 돼요. 이거는 우상호 같은 애가 한 65세 될걸요? 그 다음에 저쪽에 국힘의 60대 중반 이상들, 그걸 타겟으로 했고 그러는데 안철수 같은 경우 62년생이죠. 그렇죠. 62년생이니까 한 60서너 되죠. 이준석이가 말한 법률가가 아닌 사람, 과학적 사고와 인식을 비전이 가진 사람, 그래도 안철수가 40대에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보니까 안철수뿐이 없더라. 그럼 안철수하고 지가 대치관계 하면서 안철수를 띄워주는 척 하면서 안철수를 타고 안철수를 좋게 말하는 척 하면서 안철수를 타고 이죽거리면서 지가 안철수를 발판으로 대권 후보가 대권 주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가 차죠? 이번 영상 여는 게 핵심은, 자, 40대 기술론 같은 거를 보면 얘가 얼마나 정치적인 역사나 철학이나 고뇌가 없고 비전이 없는가가 여실히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쏟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국민들이. 근데 삼자구도로 탁 들어가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준석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없으나, 왜?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40%는 가지고 가는 구도니 될 가능성은 없으나 보수 진영, 국힘의 어떤 후보도 얘가 타격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못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타겟이 얘가 생각하기에는 홍준표한테 오세훈한테 한동훈은 안 될 거야. 근데 안철수가 나오면은 될 수가 있으니까 안철수마저 무너뜨리겠다는 게 얘 전략이에요. 응? 40대 기술로는 누가 제일 먼저 갖고 나왔습니까? 41살이 김영삼이 갖고 나왔어요. 얘 나이를 갖죠. 그 다음에 김영삼이 갖고 나오니까 김대중이가 당권 경쟁이었어요. 대권 경쟁권 당권 경쟁에 자 40대 기술원이 1968년인가 9년도에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때 소년시대라 신문을 돌려와 동아일보 산골짜기 엄청 놀랐어요. 저도 그것도 열서너 살 그런 저도 그런데 15인가 하여튼 누구야 박정희가 재선을 하고 나면은 연임을 할 수 없고 하니까 삼선개헌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삼선개헌만은 막아야 된다. 독재 장기화는 막아야 된다 하고 김영삼이가 갖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유진호라든가 유진산들이 그런 정치 감각도 없고 유진호나 유진상들이 정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박정희의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비전도 없고 독자를 그러니까 박정희의 장기 집권 계획을 막을 비전도 안 보이고 생각도 없더라. 그 당시 나이가 60대 초반뿐이 안 됐어요. 유진호하고 유진산이가. 그러니 김영삼이가 나와서 이 큰일 난다. 내가 뛰어들겠다. 박정희가 이번에 대통령이 3선이 되면은 반드시 재선이 3선이 되고 나면은 반드시 3선 개헌을 한다. 재선되고 나서 반드시 3선 개헌을 한다. 그런데 야당에서 못 막더라. 그러니까 이런 성견지명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김영삼이나 김대중이가.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진 당에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돼서 내가 죽겠다. 박정희 독재에 신음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 내가 역사적 대임을 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내외를 봐도 나 김영삼이 뿐이 없다.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래서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대통령 후보 지명 선거에 김영삼이가 당시 출마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도 전라도의 맹주인 김대중이도 따라가고 또 전라도의 이맹주인 이철성이도 따라가고 해가지고 40대 기술원이 불을 붙었죠. 당시에 김영삼이가 41살이에요. 41살. 4선이에요. 4선. 25살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김대중이도 45세 3선 의원이었고 이철성은 50 다 됐었어. 48인데 3선인데 이철성이야 나중에 당권 경쟁에서 당 대통령 후보 경쟁에서 김대중한테 몰표를 주면서 같은 전라도라서 김대중이야 김영삼은 이기죠. 근데 김영삼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김대중을 갖다가 선거 지원을 하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5.16 쿠데타를 갖다가 다 반대했었고 근데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박정희는 강력한 카리스마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큰 독재가 없었어요. 박정희가 야당 탄압은 좀 했으나 공작 큰 독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국민들은 굶어 죽고 배고파 죽고 또 겨울에 얼어 죽고 동사하고 이럴 때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를 기치로 한 김영삼이가 또 김대중이가 미래를 보고 김대중이 그때 그런 걸 했잖아요. 삼선 개헌하면 유신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 예언이 맞았죠. 그런데 당시에 박정희와 싸울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거의 경험 있고 나이 먹은 사람은 우대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야권에서 유진산, 유진호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박정희도 그때 벌써 61년도에 43살 50이 훨씬 넘었고 10살 차이가 났어요. 김영삼, 김대중이가 박정희하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 유진호, 유진석보다 20살이나 젊다. 박정희보다 더 젊다. 그래서 젊은 동력에 신 40대 기술원이 먹힌 거고 언론이 환호한 거예요. 또 독재 상태고 쿠데타 세력이니까. 그렇죠? 또 당시에 이거 전체적인 걸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죠?
그 당시 케네디 당선되고 40 몇 살 때 암살당하고 닉슨도 40대였어요. 또 독일의 브란트 수상, 빌리 브란트인가요? 빌리 브란트가 독일의 빌리, 그 다음에 영국의 윌슨, 이런 애들이 다 젊어요. 40대 정도. 그러니 세계적인 조류하고 맞아떨어질 거죠. 한국도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이가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성견지명이 있고 예지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무릅쓰고 대통령이 둘 다 되잖아요. 응? 또 당시에 여전히 후진국인데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게 돼요. 박정희 8년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 이제는 민주주의를 찾겠다 이거 그게 시대 상황과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뭐가 있습니까? 김영삼과 김대중 같은 우월한 기질이 있고 쿠데타, 계엄, 반민주 세력, 독재 세력의 정황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가 비전이나 국가 미래 성견 지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애죠. 그리고 얘가 당내에서 당시에 40대 기술원을 보면은 김영삼을 위시로 해가지고 유진호 격파해버리고 유진호 도망가버려요. 일본으로. 유진상 격파해버리고 얘가 그런 게 있습니까? 윤석열과 권력 다툼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질진 짜고 3석짜리 당을 가지고 그것도 한 석이죠 실제로는. 비례대표면은 그런 애가 뜬금없이 신 40대 기술원 내가 김영삼이야 김대중이야 갖고 나온 게 이게 기가 찬데 얼추기 평론가 유튜버들이 설검 띄우려다가 실패하고 또 띄운다는 거죠. 그래 박성민이란 놈이 계속 말씀드려 박성민이란 놈이 조갑재란 놈이 정규재란 놈이 세대 연합을 해야 된다. 중도로 가야 한다. 젊은 층해야 된다. 이렇게 얘를 갖다 띄우고 있죠. 그게 대선 과정에 딱 들어가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요새 계속 이런 것만 찍어요. 제가 안철수를 제외한 누가 나와도 40대 기술에는 먹힐 것이며 국힘은 도태돼요. 얘가 노리는 게 그걸 수 있죠. 이재명이 당선돼요. 그런데 안철수가 나오면 안철수가 상대적으로 한동훈보다 나이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젊고 신선하고 미래 비전이 있는 신지식인, 정신적으로 40대 50대의 신지식인이고 그런 인상이 있으니 그걸 뽀개자고 이놈이 먼저 신 40대 기술원을 치고 나온 겁니다. 아주 얄싹하죠. 안철수 지지자들은 당장에 국힘에 가입해서 국힘 당원이 되십시오. 빠르면 2, 3개월, 늦어도 3, 4개월 후에는 빠르면 3, 4개월, 늦어도 4, 5개월 후에는 대선, 조기 대선이 되고 1, 2개월, 2, 3개월 후에 당내 경선이 있을 겁니다. 안철수 지지자들께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국힘 당원 가입하셔서 당내 경선 대비하십시오. 안철수한테 가장 큰 적은 홍준표가 아니라 오세훈이 아니라 이준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